네, 대명사네요. 대명사는 13개 중에서 1개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정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비인칭 주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게끔 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낯선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행사를 파악해서 확인해라. 네,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도 선행사가 있죠. 그러므로 반드시 선행사를 파악하면 동사의 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왼절은 수식이 되겠죠. 이치가 주어, kills가 동사입니다. 네, 목적어가 되겠고요. 이치가 다시 나온 거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kills의 병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단수 복수가 되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오프스프링밖에 안 나와 있고 사실은 복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앞에 주어 동사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식절이 나와서 뒤에 거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nobody가 주어고요. 얘는 삽입 어구라고 보면 되겠고요. 동사 be aware of까지 그냥 동사로 생각하시면 이걸 그냥 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고안했다는 디바이스에 그 고안한 대상을 찾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선행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perimental potential hazard를 고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네, experiment를 고안을 했을까요? 네, 해석상 네, 실험을 고안하지 위험을 고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과학자보다 뭐 했던 과학자? 실험을 고안했던 그런 과학자보다 nobody 아무도 더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기대명사 편입니다. 루틴은 주어가 자신을 목적으로 쓰는지 파악하자.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경우 주어가 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명사 구가 주어가 되고 makes가 동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이 giving 주는 그런 것, 그들이 주는 것을 아는 것은 만듭니다. 결국 그들이에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제기대명사를 쓸 수가 없죠. 앞에 있는 they가 주어가 아닙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수식이고요. 주어하고 동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unlettered humanity가 결국 주어가 되겠고요. brought up은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unlettered라는 건 이제 letter라는 건 글자고 어는 모른다는 뜻이니까 결국 문맹한 그런 인류는 broad라는 건 원래 되씹다라는 뜻이 있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itself 단수로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무엇을 그들 자신과 그 다음에 그들이 자연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주어 가목적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뒤에 부정사나 대절이 있는지 확인하자. 네, 가주어나 가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이죠. 그 두 가지 외에는 가주어나 가목적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네,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요. 수식. 대절이 결국은 목적어절로 그 안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주어를 확인해 보면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even if에 또 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뭐가 보입니까? to do so가 보이죠. 그래서 뒤에 to do가 보이므로 진주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it을 쓸 수가 있겠죠. 즉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도록 돈이 들도록 하게끔 한다이므로 네, 결국 이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가 문제로 나왔는데요. 뒤에 시간, 날씨, 명암, 거리, 요일, 날짜 등이 나오는지 확인하자. 이러면 결국 비인칭 주어가 되는데요. 이렇게 it과 만약에 that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 여기서 that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라서 답은 it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았죠.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치를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롱이라는 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비교급이 되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It takes long,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it이 비인칭 주어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됐어요. 다음은 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격도 당연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대명사의 소유격인지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인지 구분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의 소유격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연결되는 부분, 즉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About when to part. 여기까지가 뭘까요? went to park가 음사 플러스 부정사가 있네요. went to plant crops and 이 give는 요거의 병렬이면 알 수 있겠죠. 과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게 IO고 뒤에 있는 DO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O 부분이 필요하는데요.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식 DO 부분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 품사편입니다. 품사는 3개가 정답이었는데요. 그 중에 접속사에서 3개 모두 나왔습니다. 접속사만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관계대명사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품사는 이렇게 접속사, 부사, 형용사 보호에서 주로 나왔는데 다른 품사까지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당연히 형용사고요. 앞뒤에서 꾸며주는 애들은 수식이 되고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입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서술적 형용사는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므로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목적격 보호의 역할도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앞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세트로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 부사, 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아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 주어죠.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목적어도 명사랑 대명사만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구성 요소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동사는 당연히 품사도 동사만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 주어는 명사랑 대명사밖에 될 수가 없고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대명사와 명사. 그리고 보어가 중요한데요.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같은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등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었던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수식이 뭔지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반드시 해주면 부사 구절, 삽입 구절, 관계사절, 그러나 선행사가 생략된 목적어절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연, 제한적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런 것 등은 모두 구성요소에서 배제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위치가 나와 있네요.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것은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 말은 후치 수식이라고 뒤에서 수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한이나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 수식이다.
즉 앞뒤에서 꾸며지는 건 모두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격보호 역할 또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얘기합니다. 네, 부사의 위치는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단순하죠. 부사, 형용사, 명사에서 순서가 납니다. 즉 부사가 꾸미는 게 명사고, 아니 형용사고, 형용사가 꾸미는 게 명사인 걸 너가 아니?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속사는 7개 중에 3개가 정답일 만큼 매우 중요한 유형이고요. 네, 관계사랑 같이 생각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네, 이렇게 동사가 한번 나오고요.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이렇게 동사가 한번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오면 그 앞에까지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앞에 주어를 보면 주어 동사가 완벽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네, 주절이 명사절인데 완벽하네요. 그럼 what은 쓸 수가 없고요. 대신이 되겠죠. what은 어떤 경우에도 뒤에 문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네, 본 주어는 앞에 있는 명사절이고요. 동사는 would not be surprising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s나 then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앞에 동등 비교가 있는지 또는 우열 비교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more이 있는데 이 more은요, 비교를 하는 비교급의 more이 아니죠. 그냥 이걸 꾸며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를 한번 보시면요, from서부터 어디까지, 네, context까지 삭제하면 되겠네요. tend 동사, to be motivated. 네, 이거를 그냥 목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more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는 안 된다. 예, then은 안 되고 as로 쓰면은 뒤에 문장이 뭐가 돼야 되나요? 절이 돼야 되죠. 네, 절이 돼야 되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서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네요. 접속사 as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부사를 보겠습니다. 부사는 무엇을 수식하는지 찾아라. 네, 부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대입해서 수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deep을 써야 되는지 deeply를 써야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게 주어겠죠. 동사가 나왔네요. 제가 그 책에 설명해 놨던 이형식 동사 중에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동사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떤 상태로 되거나 이랬을 때 형용사 보호를 취합니다. 그래서 deep을 취하면 좋겠는데요. 뒤에 뭐가 있죠? 형용사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deeply로 꾸며줘야 되겠죠.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마지막 게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셔야 합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프로비전이 주어가 되겠고요. types of feedback. 네, can be interpreted. 근데 여기 이제 나머지는 as 다음에 이제 수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벗이 나왔네요. 접속사가 나왔는데 not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비동사하고 요걸 생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be interpreted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사로 동사인 can be interpreted를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형용사로 excellent를 꾸미고 있는지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be interpreted, 그러니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필요한 excellency로, 네, 뒤에 게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걸 꾸미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루틴 마지막 보겠습니다. 형용사 보호.
출제 가능성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인지 확인해라. 네, 맞습니다. 형용사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on the wheel은 없애버리고요. 여기 결국은 이 안에 have to be cap까지가, have to는 조동사를 봐야 되니까 be cap까지가 동사로 보셔야 되는데요. 형용사 보호를 취하고 있는 동사죠. 그래서 결국 honesty를 취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네, 사실은 이제 녹화 시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잘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요. 한 학생을 가르치면서 아마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얘기하는데 분석하면서 풀어라, 문장 전체를 보면서 풀어라, 해석을 마지막에 해서 근거를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빨리빨리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 남은 기간 한 달도 안 되는 24일 정도, 24, 5일 정도를 열심히 지키신다면 이 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이고요. 뒤에 17문제를 다시 잘 정리해 놨고요. 어떻게 루틴을 적용해서 푸는지도 해설을 통해서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17문제만 연습을 해 보신다면, 그리고 문법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신다면, 그러면 수능에서 어법 문제 하나를 쉽게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